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핵심 요약 시작해 볼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만 짚으면서 넘어갈 거니까 나오시는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이후로부터는 조금 이제 경영학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더라도 꼭 잘 외워서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용어 설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에는 각 공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공식들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주차인데, 자, 우리가 주차, 정차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 볼 거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또 차가 고장 났거나 운전자가 차에 부재해서 없는 거죠.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린 주차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차 먼저 볼 건데, 자, 정차는 5분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5분을 초과하면은 주차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5분 안에 내가 잠시 차를 대고 돌아와서 뭐 뺀다거나, 잠시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사온다거나 하면서 잠시 차를 대는 것은 정차다. 정차의 기준은 근데 5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지르기 볼까요? 자,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를 당연히 앞지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앞지르기 할 때는 항상 뭐다?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행은 우리 천천히 차를 운행을 하는 건데 급정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우리는 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횡단보도는 말 그대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건너기 위해서 마련된 보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정지는 뭐냐? 자, 우리가 자동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정지, 우리가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주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기는 한데, 이 일시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완전 정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자, 정지는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시정지라는 거는 잠시 동안 차가 완전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와 정지의 차이 나중 되면 조금 더 이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차로와 차선이 있는데, 차로는 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입니다. 즉 차는 1차로, 2차로, 3차로 있죠? 자, 요게 차선인 거죠. 차선. 그럼 여기가 차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로를 구분해 주는 것이 뭐다? 바로 차선이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교통법이 왜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노면 표시를 보면은 점소는 허용, 지나가도 된다는 거죠. 실선은 차선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선은 의미 강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과실, 측정이 맺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멈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뒤에서부터입니다. 근데 내가 황색인데 진입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적색 신호등은 무조건 정지예요. 일단 정지, 무조건 정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 요거 두 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데, 일단 황색 점멸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신호등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자 주위를 잘 살피면서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적색 전멸은 뭐냐면은 일단은 정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많이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색 전멸인 경우에는 일단 정지를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서 또 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도로에서 속도가 정해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자, 고속도로 먼저 볼게요. 자, 편도 2차로예요. 자, 편도 2차로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고속도로죠. 1차로에서는 자, 80km 이상 주행으로 앞지르기도 속도가 정해져 있죠. 자, 근데 80km 미만으로 내가 만일에 다닌다 하면은 요런 사람들은 2차로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2차로는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즉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 1차로의 기준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속도로가 좀 더 커졌어요. 편도 3차로입니다. 자, 1차로에서는 편도 2차로와 동일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차로, 편도 2차로의 기준이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80km 이상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되고 그 미만으로 달릴 거면은 나머지 차선으로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차로는 우리가 1차선, 여기 1차선이면은 자, 이렇게 있으면은 2차선, 3차선 될 건데, 이 왼쪽 차로는 1차로 옆에 있는 차로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3차로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게 꼭 2차로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다니게 돼 있고, 오른쪽 차로는 이제 이 1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큰 차로들, 큰 차들,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도로나 뭐 국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서의 오른쪽 차로로는 마찬가지로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건설기, 일단 기본적으로 딱 들어봤을 때 차들이 느리죠? 이런 친구들은 오른쪽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자,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좀 외울게요.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위해서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요 기준들이 왜 중요하냐? 밑에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죠. 자, 먼저 화물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의 적재 기준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로 나뉠 건데, 자, 먼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이에요. 만일에 자동차가 10m다. 그러면 11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륜 장치는 적재 장치 길이의 30cm를 더한다. 보면 되겠고, 너비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차에 물건을 실었는데 너무 옆으로 너비가 넓어서 백미러로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 높이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 자, 지상으로부터죠. 땅으로부터 잰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 위, 뭐 차체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기준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을 우리는 가끔 보다 보면은 막 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너비 30,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천으로 된 표식을 달아야 되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반사가 되는 표지를 달아주면은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면허증을 가지고 어떤 차들을 운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자, 제 1종 대형부터 볼게요. 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치가 크죠? 그리고 건설기계인데, 덤프트럭, 아스팔토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서차, 콘크리트, 천공기, 콘크리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일단 덤프트럭 하나 외울게요. 그리고 아스팔트 들어가 있는 것들 무조건 1종 대형 면허다. 그리고 콘크리트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1종 대형 면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덤프트럭,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뭐요 정도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친구들 있죠? 천공기, 노상안전기. 아, 이런 것들 가지고 대형 면허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허 볼게요. 보통 면허 기준은 요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승차 정원 15인 이하죠. 승합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15인 이하 12톤 미만이죠. 자, 그리고 건설 기계, 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되고,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을 운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도 기준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일반도로, 고속도로 나눠볼 건데, 자, 일반도로, 우리 주거지역, 일반도로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는 최고 속도 50이에요. 근데, 조금 보행자가 많이 없고, 이륜차가 다니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60km까지 가능하고 있고, 편도 1차로 60이죠. 편도 2차로 80입니다.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일반 도로예요. 요거는 우리가 운전하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고속도로가 이제 헷갈려요.
자, 편도 1차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80이에요, 사실. 최소 속도는 50. 자, 일단은 최소 속도는 다 50입니다. 요거 외우고 넘어갈 거고. 자, 편도 1차로는 80인데 2차로부터 점점 넓어지죠. 자, 그러면은 차들이 기본적으로 빨리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는 매시 100km. 그리고 80km인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덩치 큰 친구들 있죠.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런 건설 기계 관련된 자동차들은 최고가 80이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일반 도로에서 어떤 도로는 60km까지 최고 속도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여기서 10km 더해줍니다. 자, 매시 90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총 120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20, 10 더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이륜차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매시 90, 그리고 매시 30. 자, 매시 축구 선수 아니죠? 자, 매시는 90km까지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뭐 빗길 운행, 안전 운행 하세요. 몇 퍼센트 감속하세요.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외워볼게요. 자, 최고 속도 20% 감속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어요. 자, 그럼 노면이 그냥 젖어 있을 리는 없겠죠. 눈이 녹아서 노면이 젖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20% 감속. 그리고 눈이 20mm, 2cm죠? 미만 쌓인 경우는 20%꼭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감속은 폭우, 폭설,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 내 시야가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를 50% 절반을 줄여야 되고, 노면이 얼어 있어요. 눈이 20mm, 2cm 이상 쌓였어요. 그러면은 최고 속도 50% 감속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최고 속도 제한이 80km/h인 도로가 있다. 자, 근데 노면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최대 몇 가지 운전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80km에 지금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 20% 감속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0분의 2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하면은 64가 나와요. 자, 요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50% 감속은 그냥 절반 뚝 자르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20%가 살짝 귀찮게 하니까 요거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정차랑 주차 차이 봤었죠? 정차는 우리가 5분 이내 5분 이내에 차를 움직일 수 있다면 정차, 못 움직인다 하면 주차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지, 주정차 다 금지되어 있는 거죠.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 여러분들 여기다가 잠깐 대도 뭐 괜찮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은 그냥 벌금이에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자, 이런 기준들은 왜 있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거 때문인 거예요. 자, 차들이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주차 금지인 거죠.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장소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소방시설. 자, 이 소방시설은 뭐냐면은 소화전도 포함이 될 거고, 그죠. 뭐 보통 소화전이죠. 그쵸. 저 소화전, 그리고 뭐 호스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근처엔 안 되시는 게 일단 상책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장소. 자, 요거 어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요거 잘 지키고 있는지 요거 외워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다 보면은 조금 많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을 보면은 자, 경찰관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를 쓰면은 불법이고 당연히 그렇겠죠. 뭔가 도청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 아닌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이런 것도 경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조금 사회 질서에 위반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안전 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 뭐 소음을 유발한다던가 뭔가 굉음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혼란 주는 막 사이키 이런 빛 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단다. 이런 것들은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우리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벌금인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만 찍는 법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세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아우, 쟤는 진짜 뭔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했어요. 뺑소니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해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징역이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제일 최고를 때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자,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 혹은 손괴한 사람 벌칙. 자,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법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의 질서가 정해져 있는데 질서를 회방을 한다. 그리고 질서를 공공연하게, 질서를 정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내가 훼손을 한다. 이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막 사람이 다치고 아직 다치진 않았잖아요. 다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뺑소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재물 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 나오고 있다. 해서 요거는 내가 사실 상식선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요 감이 나중에는 오는데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61점을 받아도 합격, 100점을 받아도 합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 또 1과목 남은 내용은 제가 또 뒤에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